자, 오늘 해볼 이야기는 웹소설에서 최종 보스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웹소설을 쓰다 보면은 뭐 대충 악역은 초반 악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솔직히 초반 악역은 이제 뭐 어떻게 하다 보면은 그냥 좀 넘어가는 느낌에 가깝고, 사실 그렇게까지 서사가 많이 부여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악역 자체에 대하여서 서사가 많이 부여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이거가 이제 부여되지가 않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하지만 최종 보스 예를 들어 그 소설의 마지막 시련이라고 치면 좀 다르죠. 예를 들어 이 최종 보스까지도 서사를 넣지 않기에는 사실 굉장히 좀 그 소설의 마무리가 너무 허술해진다고 해야 되나? 이게 웹소설에서 마무리가 허술해질 때 보통 이 최종 보스, 이 마지막 시련이 굉장히 허망하거나 아니면 와닿지 못하거나 라는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의 요소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 최종 보스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소설을 마무리 지을 최종 마지막으로 잡아야 할 적, 보통 이러면 마왕, 뭐 이제 천마 이런 거 생각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 안 해요. 이게 단순히 무력적으로 가장 강한 적은 아무 별 감흥이 없는 것 같아, 솔직히. 이게 마지막에 주인공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 주인공의 안티테제라거나 뭔가 주인공과 어느 정도의 연결점, 어떤 연결점이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요소 같아요. 저는 마지막 보스는 서사적으로 이제 대칭점이나 혹은 짙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되게 극을, 이 하나의 이야기를 마무리 지을 때 좋긴 해요. 왜냐면 진짜 말 그대로 마왕을 잡고 천마를 잡고 진짜 강한 존재, 뭐 신을 잡고 이런 거가 사실 그냥 강하기만 한 존재를 싸워 이기는 거는 전 좀 아쉽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까지 쓴 소설 중에서 마지막 최종 보스 빌드업은 이제 그 레벨업 머신의 그 최종 악역이 제일 좋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아마 대부분이 모르실 테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얘가 최종 보스로 어떻게 나왔었냐면, 주인공이 약간 안드로이드예요. 안드로이드인데 그 기계 군대의 수장이고요. 그 다음에 최종 보스는 주인공의 부하였어요. 주인공의 그 직속 부하였어요. 두 번째 넘버 2였어요. 그런데 얘가 이 주인공과 대척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주인공한테 대척하는 이유가, 너는 신으로 있어야 된다. 네가 우리들의 신이 되어서 우리 기계들의 이 감정이 없고 버려진 기계들의 중심을 잡아줘라. 네가 우리한테 필요하다, 이거였고, 주인공은 아니, 나는 더 이상 기계가 아니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 나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 라고 해서 이 둘이 대척점으로 돼가지고 싸운 거였거든요. 이게 뭔가 서사적으로 엄청 깊게 연결돼 있잖아요. 뭔가 그냥 단순히 이 세계를 멸망시키겠다거나 아니면 뭐 주인공을 죽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주인공한테 너는 신이 돼야 된다. 너가 우리의 가장 큰 존재가 돼야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최종 보스였고, 나회야도 사실 비슷하죠. 나는 회귀자가 아닙니다. 여기서도 최종 보스가, 근데 이건 스포가 되는데, 솔직히 이제까지 엄청난 스포긴 한데, 이거는 솔직히 이제까지 안 봤으면 어차피 볼 생각이 없는 거니까. 완결난 지 3년 지났습니다. 주인공이
주인공 최종 보스가 전 회차 주인공이었어요. 이게 주인공이었고요. 여기 그냥 주인공이 있고, 이 나는 회귀자가 아닙니다의 최종 보스는 전 회차, 그러니까 회귀하기 전 주인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싸우는 내용이었단 말이에요. 이 둘이 싸우는 내용이었는데, 이 최종 보스의 전 회차에 얘가 이제 하는 주장은 이거였습니다. 이 주인공한테 이 히로인이 한 명 있었거든요. 정말 소중한 히로인이 있었는데, 네가 얘를 지키려면은 다른 모든 걸 희생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주인공이 이제까지 쌓아온 다른 히로인이라던가 이제 다른 이제 친구라던가 동료를 모조리 다 죽이고 히로인 하나만 남겨두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둘이 싸워요. 하여튼 그런 식이었는데, 뭔가 서사적으로 이어지죠. 최종 보스가 전 회차의 주인공이었다는 것과, 아니면은 이제 자기가 수장으로 있던 부대의 부하였다던가, 자기의 부하였다던가. 만기풀은 다르죠. 만기풀도 사실 좀 비슷한 태제예요. 그러니까 만기풀은 주인공 자체가 일종의 실험체였거든요. 실험체였는데 여기서 앞선 실험체예요. 그러니까 실패한 실험체예요. 실패한 실험체입니다. 이 주인공의 최종 보스 바알이라는 존재는, 얘는 실패했고 주인공은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 실패한 애가 왜 나는 실패했냐, 내가 더 강하고 내가 더 완벽하고 내가 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는데 왜 나는 실패했고 너는 성공했냐 라고 하면서 이제 주인공과 싸우게 되거든요. 이 최종 보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말 깊은 연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공의 서사 혹은 관계와 깊은 연관성이 있을 때 정말 그 맛이 살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순히 힘이 강한 적, 최강의 적이 아니라 주인공과 서사적으로 아니면 관계적으로 엄청난 연관이 있는 거. 예를 들어 주인공이 뭐 아까 전에 예시 든 거 보면 불의 면역이야. 주인공은 불에 아예 면역이에요. 어떻게 불로 지지건 라면 볶기를 뭐 용암에 떨어지건 해든 불에 대해서는 면역이에요. 그런데 최종 보스는 그럼 뭐야? 최종 보스는 뭐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종 보스는 뭡니까? 주인공이 불의 면역이야. 그러면 최종 보스는 뭐여야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지금 채팅창에서 한번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봅시다. 안 나와. 너무 아쉬워. 물마법. 물마법. 물의 신. 개쩌는 불마법 최강. 저라면 최종 보스는 불의 면역인 얘를 넣을 거예요. 주인공과 같은 존재를 넣을 거예요. 저라면. 둘 다 불의 면역인 거야. 그래서 이 둘 중 진정한 최강자, 그러니까 진정한 이제 그 진짜가 누구냐, 이거를 어디에서 썼냐? 이런 게 말령회에서 썼죠. 자, 말령회에서 썼어요. 뭐냐면 주인공은 죽음의 면역이었어요. 주인공은 무한히 살아나요. 그리고 이 상대편 최종 보스도 무한히 살아나요. 그래서 이게 둘이 달랐어요. 둘이 같은 존재였어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어떤 좀 여기서 좀 막 꽈는데, 하여튼 이제 둘이서 싸우는데, 이제 둘 중 누가 진짜 서로 막 죽어가면서 서로 부활해가면서 서로 계속 되살아나가면서 싸우는데, 이제 진짜로 완벽하게 불사였던 거는 주인공이었던 거죠 라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둘이서 싸우는 거예요. 나비교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최종 보스는 주인공과 되게 깊은 연관이 있거나 최종 보스는 주인공의 능력 혹은 서사 혹은 관계에서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흔히 말했던 천마라고 하더라도 이제 뭐 얘가 천마와의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거죠. 천마와 주인공 사이의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거야. 단순히 강한 게 아니라 여기서 예를 들어 천마가 예전에 버린 무공 비급을 주인공이 주워서 익혔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 최종 보스를 짤 때는 요렇게 따보시면은 훨씬 더 매력적인 최종 보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여기까지 오늘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